김종대 국회 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 기무사 얘기입니다. 네. 기무사가 군사안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재편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만 이야기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온 이야기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무사의 개혁안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독성을 줄여보자는 미온적인 방안이다. 네.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는 통수 보좌 기능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날 제가 다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 보십시오. 줄기세포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깔때기가 들어왔어요. 아니 뭐 어쩝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 독사 한 마리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시민을처럼 통치하기 좋은 시민도 없죠. 네. 독재자 입장에서는 불안과 공포를 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독사를 이제 드디어 제거할 때가 됐다. 우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개혁안은 뭐냐면은 이 독사가 옛날에는 이름이 살모사였다고. 근데 이걸 슬쩍 코브라로 이름을 바꿔. 그 독사가 그 독사야. 물리면 죽는 거 똑같아. 그다음에 이 독사를 잡아 가두든지 이빨을 뽑아 버리든지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 한 30% 줄여서 이게 하드웨어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조금 독성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 직제령이나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안보사령부의 그 직무가 과거 기무사하고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그런데 그렇다면 독성만 30% 줄인다는 얘기지 독 자체는 여전히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리면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개혁을 하려고 그동안 문건을 폭로하고 그 난리를 친 거냐? 대통령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기무사 개혁본부장을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데 결국은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거 하려고 한 거냐? 저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심 대표한테 해드린 거예요. 김종대 의원은 누구보다 이 군사 안보통이시란 말이에요. 네. 저희 와우 방송에서 네. 김종대 의원의 그 속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 최소한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인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리액션은 있어야 한다. 이런 속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속마음이요? 네. 저는 기무사 옛날 전신 보안사부터 네, 해가지고 아마도 그 기관의 개혁을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얘기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전 기무사 지하실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아본 사람이고 압수수색도 받아본 사람이고 네. 제가 당할 거는 다 감청도 당해봤고 그런 사람으로서 유달리 이 문제에 좀 집착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진출하면서 대선 공약 1호로 만든 게 기무사 해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안보 공약 발표 한번 보십시오. 아예 제목으로 기무사 해체를 뽑아옵니다. 예. 이런 공약 낸 것도 여태 이거 한 건입니다. 딱 한 건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기무사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주었던 과거 보안사 시절부터 내려온 어떤 압박감 그리고 트라우마 그러면서 알 수가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공포 불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나라가 해방될 때가 됐고 저는 이름하여 그걸 안보민주화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경제민주화가 하도 풍미하길래 경제민주화는 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데 안보민주화는 간단하다. 시간도 짧게 걸린다. 그 프로그램의 1번이 기무사 해체다.
그리고 기무사 해체한다 그러면 국군 장교의 90% 이상이 만세 부른다. 우선 국민 지지는 고사하고 국군의 우리 직업군인의 어떤 열광적 지지를 받는다.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다. 저기 군사정보 뭐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고 특수부대가 어디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무사의 정보 한 개도 없다. 그건 정보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기무가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뭐냐? 남의 사생활 조사하고 감청하고 미행해서 얻은 그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가 국가 방위에 무슨 도움이 되냐? 수사정보기관이라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다. 왜곡이다. 그리고 기무사라는 존재 자체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 요건 오로지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그 공산당 정치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공산당 정치국의 정치 장교들이 일선의 그 장성들 감시하는 정치 장교로 파견됩니다. 못 믿으니까. 네. 북한에나 있는 제도요. 아니 그러면은요. 아까 이제 정보사가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기무사가 옥상옥의 역할로 또 다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정보사가 수행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사는 세 가지를 합니다. 신호정보, 인간정보, 영상정보. 그래가지고 정찰기를 운영하고 또 무인기를 띄우고 공작원을 파견하고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정보는 거기서 다 수집을 하는데 가끔 나쁜 짓을 해요. 기무사 다음은 정보사 개혁해야 돼요. 그 식당 종업원들 누가 일 잘하고 있는 북한에 식당 종업원들 국내로 누가 데리고 왔을까? 정보사가. 정보사 공작이었어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보사령부입니다. 정보사령부요. 네. 오늘 얘기하신 뭐 신호, 인간, 영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 내보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신호정보는 뭐냐면 통신정보인데 감청. 이걸 신호정보라고 하고 영상정보는 카메라로 찍는 거. 그 정찰기나 위성에서 마구마구 찍잖아요. 네. 이거. 그다음에 인간정보는 접촉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정보사 기능은 분류되어 있는데 이 정보사의 인력이 기무사의 6배. 그러니까 대략 2만 7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정보는 원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무사 정보는 이게 아니고 이런 정보하고는 아예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도 감청했다는 얘기가 감청하거나 미행하거나 또는 어디 등문을 해가지고 쓰는 그 소설 같은 얘기들. 어떤 장교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장교의 부인을 성희롱했다. 뭐부터 해서. 그래서 발견되면 그럼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처벌도 안 하고 그걸 조난 자료로 탁탁 쌓아둬요. 내침님에 이것도 하나 물어보죠. 조금 전에 김남균 기자가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내용까지 감청을 했다. 이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머리가 막 엉키는 게 기무사를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처가 청와대 경호처도 포함이 되죠. 경호처는 특정한 시나리오에서는 기무사를 통제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건 대전복 임무라고 먹는 전복 말고 그 국가를 뒤집어 엎는 전복. 그것에 대해서 경호실이 특전사, 기무사, 수방사와 협력관계 대전복 임무 수행. 아니 근데 머리가 엉켰다는 부분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서잖아요. 네. 그곳이 기무사가 그렇게 감청을 하는 걸 그렇게 아예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그 경호처가 경호실이라고도 하고 처로도 많이 바뀌는데 이제 거기에 군 장성이 주류입니다. 거기 뭐 경찰도 파견돼 있고 국정원도 와 있고 많은데 그 상황실장이 최고로 요직인데 그걸 투수타가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호실장이 전부 예비역 사성장군이 역임했죠. 최근엔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군부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어떤 기무사에 대해서 고도의 친화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대전복 임무 상황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특전사와 수방사령부까지 그 업무 협조 관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체제하에서는 대통령 경호 또는 국가 전복 임무를 막는다는 데서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 경호실이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건 어디 법에도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법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법에도 없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또 정보, 사찰 또는 어떤 어떤 국내 일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은 기무사가 또 민정수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 바빠요. 청와대 가면 비서실장도 만나야지, 경호실장도 만나야지, 민정수석도 만나야지. 네. 그러다 보면은 자칫 그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기무사령관이 까딱 줄을 잘못 써가지고 눈치 없이 보고서를 써. 안보실장 속 긁어버리는 보고서를 비서실장한테 갖다 줘. 이래서 잘린 게 장경욱 박근혜 정부 초기 기무사령관 6개월 만에. 네. 예, 그럴 때 기무사령관이 처세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휘젓고 다닌다고. 자기가 대통령 국방보좌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무사령관이.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을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저기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청와대에서 다 겪어본 얘기인데 그리고 요즘만이면 이런 얘기 언제 합니까? 네. 요즘 같은 때 맘 놓고 하는 거죠.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의외로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상할 정도로 이 기무사 문건 파동이 터진 다음에도 언론이 한민구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다. 이 말씀을 지난 방송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고 선배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상하게 한민구 장관이 뭐 개헌 문건을 작성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다. 이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였어요. 그런데 7월 말에 이제 국방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갑자기 원래 국방위에 출석할 일도 없었던 기무사의 중요 간부들이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일제히 국방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때 깜짝 놀랄 증언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개헌 문건을 작성한 이유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저는 그때 사실은 경황이 없던 때입니다. 항상 이 노회찬 우리 대표님 일로 인해 가지고 경황이 없던 때인데 그 와중에도 그 얘기는 목에 탁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진짜야?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입을 맞춰서 한민구 장관한테 몰아버리는 이런 발언을 듣고 저는 상당히 쇼킹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국방위에서 현장에서 하극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기무 요원들이 아주 작심한 듯 나와가지고 전현직 장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거 보고 저희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 말씀하시기를 한민구 장관한테 몰아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2017년 1월에 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을 방문해서 그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건 이상하게 한민구 장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둘이 이상하게 기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지금 촛불 시위가 대규모 소요 사태로 발전하는 거에 비해 대비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때 한민구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즉시 조현천 사령관이 이제 소강원 투수탑니다. 기무사 참모장에게 지시를 해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현 시국 대비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이 훗날 제목이 바뀝니다. 개헌 문건이 되는 거죠. 그 정확한 문건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미수령 및 개헌 검토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문서로 67페이지짜리 그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그 8페이지짜리 본문서와 67페이지짜리 세부 실행 그 보안 문서를 가지고 조현 전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을 그 직후에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 대략 한 열흘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한테 제출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드러나는 정황입니다. 예. 물론 이거는 특별수사단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랬을 때 한민구 장관이 그 전에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은 검토를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기무사 요원들 입장은 무슨 소리냐. 장관이 지시해서 만든 것이고 다 보고 드렸다. 그러면서 검토 중단 지시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민구 장관 이야기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장관이 나는 부인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결국 특별수사단에서 가리겠죠. 네. 만약에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런 목소리도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떤 법령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이석기 사건 때처럼 내란 음모 여부로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어떤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국군조직법 위반 정도라면 그러면 구속까지 갈까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팽팽한 거거든요. 이건 내란 음모다, 아니다, 단순한 일탈행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한 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 어쩌면 이 문제도 그럭저럭 그냥 마무리 짓는 출구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당에서 보시기에는 현 정부의 그 기무사에 대한 그 혁신안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기무개혁 TF가 5월에 그 만들어져 가지고 최근에 제출한 개혁 방안에도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방안이 기무 해체입니다. 완전 해체고 방첩 기능만 그냥 소수 남겨둔 걸 저 국방부 장관 밑으로 보내버리겠다. 이건 그냥 기무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 방안도 있어요. 이게 제일 센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걸 보면 제일 약한 거. 그 기무사를 그대로 놔도 돼. 이제 뭐 코브라라고 불렀던 걸 살모사로 이름 바꾸고. 그래서 해편이라는 약간 말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상한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를 져버리면 이런 개혁안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다 했던 개혁안이에요. 보안사의 그 윤석양 이배영이 1990년에 민간인 사찰을 폭로해버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 바꾼 거고 직제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개혁 언제는 안 했습니까? 그때 개혁하고 지금 개혁안이 똑같은 건데 내가 보기엔.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기무사가 군사안보사령부로 바뀌고 아니 뭐 살모사나 뭐 코브라나 뭐 물리면 죽는 거 똑같은 게 그게 그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제출해라,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라, 또 뭐 저기 뭐 기무사령관 바꿔라, 문건 어쩌라. 아니 이런 걸 그럼 왜 한 거냐고. 결론이 이거라면. 자, 김종대 국회 브리핑 3번째 이야기는 하지 말까?